도핑방지위원회? 오늘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선배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기획조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10학번 출신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2006년에 설립된 기관인데요. 이제 저희의 미션이 도핑으로부터 선수 건강 보호, 공정한 스포츠 기여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은 이제 금지 약물로부터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밖에서는 대부분 이 도핑을 적발하는 기관으로 알고 계신데, 이제 그를 뜻하는 이제 도핑 검사뿐만이 아니라 도핑 방지 교육, 조사, 결과 관리, 그리고 국내외 협력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선 조직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위원회는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무총장님 직속 산하에 이제 홍보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홍보실은 이제 저희 기관의 언론 보도나 아니면은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활동 이런 거를 이제 주체적으로 맡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던 경영본부와 사업본부가 있는데, 경영본부는 어떤 기업 기관에든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인사, 총무, 계약, 회계 이런 필수 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에 집중이 된 본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사업본부가 대부분 외부에서 알고 계시는 이제 도핑 검사, 도핑 방지 교육,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맡아서 하는 부처가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부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발판을 마련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부장님 밑으로 3명의 부서원이 있는데 그 3부서원이 맡은 업무가 3가지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가 이제 기관이 대외적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 기획 업무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사회를 운영하고 규정을 재개정하고, 그리고 윤리경영, 인권경영 이런 경영에 대한 살림을 꾸리는 이제 조직 운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서 설정한 목표 아니면 부서에서 설정한 각 사업의 목표를 잘 성과를 달성을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계속 챙기는 그런 성과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업무가 저희 기관의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 안에서 조직 운영 쪽을 맡고 있어서 규정 재개정이라던가 이사회 운영이라던가 그리고 윤리 경영, 인권 경영, 청년 관련 업무 이런 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매년 연간 도핑검사 건수를 목표를 정한다던가 아니면 도핑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던가 아니면 도핑검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뭐 행정적,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준다던가 이런 간접적인 역할을 저희 부서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겠지만 뭐 도핑 검사 방법이 바뀐다던가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감이라는 말의 의미가 체육대회라던가 아니면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던가 선수들을 직접 마주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대적으로 사업본부에 비해 저희 부서가 그 기회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제가 원한다면, 그리고 그 대회 활동에 이제 필요한 인력이 많다면 전국 체육대회라던가 도핑방지 교육 현장이라던가 대회 행사 등에 저희가 지원 인력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체육 현장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참여의 기회는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구사항이 오가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많은 건들 중에 가장 고민이 많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아마 예산에 관련된 조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불리는 이제 국고를 사업비로 받아서 도핑방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요구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캐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각 부서에서 원하는 예산을 다 드릴 수는 없는 실정인지라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적정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맞는 예산을 부여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그 예산을 또 조율하면서 연간 살림을 잘 꾸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을 하면서 재미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을 일적으로만 느껴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외근이라던가 출장이라던가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밖에만 나가면 다 재밌어요. 제가 문서로만 봤던 사업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고, 그리고 사실 저는 업무적인 재미보다는 이 직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얻는 재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그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라던가 취미 관련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내 달리기 동호회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리고 뭐 달리고 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우선 맞춤형 복지비라는 게 해마다 나오는데 자유롭게 좀 자신이 항목을 설정을 해서 쓸 수 있는 복지비가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동 가는 곳에 그 복지비를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는 그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런 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는 원어민 1대1 영어 수업이 개설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는 좀 개인의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가족이라던가 이제 여가 활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연하게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그게 저희 위원회의 가장 큰 자랑이자 직원들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 복지제도입니다. PC 오프제라는 거를 이제 체육위기관 최초로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정해진 근무 스케줄을 정해놓으면은 그 시간이 끝나면 컴퓨터가 꺼져요. 그러면은 이제 야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하고 야근도 굉장히 줄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유연근무제 덕에 저희 코어 근무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이제 10시부터 3시 그 시간을 벗어난 시간은 제가 시간 단위로 출근이나 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은행 업무를 본다던가 아니면 외부에 약속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 그 시간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입 직원 기준으로 경력에 따라 이제 급수별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하한액이 3,300, 상한액이 4,600 정도인데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기본 연봉에 플러스 급식비, 직급 보조비 등 이제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신입 직원 평균 한 3,000 중반은 충분히 받는 것 같고 적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도 특수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할 때는 막연하게 특수체육에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이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이 교직보다는 체육 행정이 더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마 그 이유는 다양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라던가 체육 현장에 갈 일이 많거든요. 그때 이제 체육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 활동에서 좀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교생실습도 갔다 오고 했지만 4학년 막학기에 휴학을 하고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라고 불리는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직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장애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체육 범위 안에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카다를 알게 됐습니다. 국내의 국가도핑방지기구로서 이제 유일하게 이 도핑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라서 그 매력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가지고 졸업할 때쯤 이제 정말 입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5년인가 그때 제가 지원을 했다가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었고, 다른 회사들 이직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다가 6년 만에 다시 지원을 해서 2021년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 위원회 채용은 이제 직무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직무별로 이제 구분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직무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이라는 되게 포괄적인 부문으로 채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일반 행정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기획조정부에서 일하고 싶다는 멘트를 면접에서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 카다 오기 전에
스포츠 토토에서 4년 넘게 일했는데 그때 일했던 부서의 업무가 그 국민체육진흥공단 대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부서하고 소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고 이런 업무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일이 기획조정부 일하고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더 어필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획조정부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입사를 하니까 교육홍보부에 배치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서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것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수체육교육과잖아요. 그래서 이 전공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홍보부에서 1년 근무를 하다가 기획조정부에 인력이 필요해서 제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우선 필기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입사한 다음 채용부터 NCS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NCS를 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NCS를 필기시험으로 보고 있어서 제 뒤로 입사한 직원들한테 필기시험이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기관의 시험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과목 내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를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냥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핑 방지라는 주제가 사실 쉬운 주제도 아니고 어려운 용어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 처음 접하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면접에서는 당신이 그 도핑 방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얼마나 이 정보를 알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도핑 방지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누리집이라고 불리는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의 정보라던가 상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능하다면 다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도핑방지 규정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접에는 영어 실무 면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갖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 질의 응답을 국문판, 영문판으로 작성을 해서 좀 그거를 많이 유창하게 만약에 비슷한 질이라도 들어오면 유창하게 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면접 때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제가 준비한 거 다 물어보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순발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생 신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무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학생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증 이라던가 어학 성적은 미리 갖춰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졸업 시기쯤 되면은 취업 시장에 당장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때 자격증을 따거나 어학 점수를 따려고 준비를 하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준비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실 수 있다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회사에서는 말이 신입 직원이지 정말 신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경험을 최대한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꼭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라도 좋고 아니면 정말 가서 구경이나 한 수준이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관련된 경험을 최대한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고자 하는 그 필드에서 하는 행사, 대외 활동, 자원봉사 무척 좋고요. 그리고 인턴 계약직 이런 거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좀 성실하게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일을 수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소속된 곳에서의 선배라던가 상사분들한테 이제 좋은 모습을 비추면은 그분들도 저희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착하고 일 잘하는 젊은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주시는 도움을 놓치지 않고 잘 캐치를 하는 게 취업으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사실 도핑 방지 활동을 전담하는 기관은 저희가 유일하다 보니까 도핑 방지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활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 찾아보면은 이제 종목단체에서 도핑 검사를 위한 샤프롱이라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이 샤프롱은 도핑 검사 절차 중에 선수한테 도핑 검사 대상자가 되었다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도핑 관리실까지 안내를 하는 이런 좀 작지만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 직접 그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지 않고요. 종목단체,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가 있으면 그 탁구대회를 주관하는 연맹이라던가 경기단체에서 그런 필요한 인력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했다가 기회가 될 때는 샤프롱 활동을 하시면은 도핑 검사 절차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되게 드문 기회니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저희 6급 신입은 특별한 지금 학력 제한도 없어졌고요. 자격증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다는 영어 면접이 있는데 이 이유가 저희 카다는 저희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와다라는 세계 도핑 방지 기구하고도 소통을 할 일이 많고 국외 가까이 있는 아시아, 멀리는 미국, 유럽까지 다양한 해외 기구들과도 소통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면서 영어를 쓸 일이 굉장히 많고 출장도 간혹 있어서 영어 성적이 있다면 이제 가점으로 얻을 수 있겠고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것도 면접에서 좋은 플러스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어학 점수에 대해 좀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채용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토익 같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한 800점 넘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점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점수를 먼저 챙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핑 방지 관련해서 내용이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면접관이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방지에 대해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티가 확실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는지가 그게 티가 나니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정보 수집도 중요할 거고 아니면은 저희 언론 보도 굉장히 자주 나가고 있으니 그런 언론 보도 자료도 꼼꼼히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MBTI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저는 ESTJ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인터뷰를 혹시 몰라서 다른 부서원들한테 물어봤는데 ISTJ 그리고 ISFJ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겹치는 게 이제 S랑 J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서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저희가 이제 관련 법규나 지침이나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기관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지키면서도 좀 냉철하지만 유연하게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저희 기획조정부에 맞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실 제가 전 직장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뭐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인력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고 그리고 굉장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 조직이 젊고 진취적이다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올림픽 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자주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갈 일이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부분입니다. 우선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씀하셨던 금지약물 목록, 공식적으로는 금지 목록 국제 표준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 도핑 방지 규정도 이제 세계 도핑 방지 기구에서 제정한 이제 코드라고 불리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글화 시킨 규정들이라서 저희가 카다가 나름대로 그거를 수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이런 거는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금지 목록 국제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약물이 3가지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선수의 경기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을 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잠재적으로 위험이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페어플레이 정신이라던가 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약물이라고 여겨질 경우에 금지 목록에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핑 방지 규정은 자주 안 바뀌지만 금지 목록 국제 표준은 매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이제 내년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게 세계 도핑 방지 기구로부터 공지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로 그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 선수들이나 선수 관계자들이 바뀐 금지 목록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프로스포츠 구단이라던가 종목 단체에 어떤 부분이 바뀔 것인지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다들 이 뉴스에 대해서 인지를 사전에 할 수 있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 직원 모집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많은 학우분들, 졸업생들 다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텐데 저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기자님께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 뭐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꼭 저희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 체육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 카다와 접촉하게 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며 가며 얼굴을 보게 된다면은 뭐 반갑게 인사해주면 고맙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행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